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파워포인트로 모래시계를 만들어 볼 텐데요. 모래시계에 적용되는 애니메이션에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파워포인트를 열고 적용된 애니메이션을 하나씩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모래시계에서 똑같이 반복되는 동작이 있는데요. 애니메이션 창에서 이 똑같이 반복되는 애니메이션을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래시계의 위쪽에 있는 모래가 아래쪽으로 다 떨어지게 되면 모래시계가 전체가 회전을 하면서 다시 똑같은 동작이 반복됩니다. 지금 선택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1단계로서 모래시계가 회전하기 전까지의 애니메이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모래와 중간에 있는 모래, 아래쪽의 모래로 애니메이션이 각각 적용되어 있고요. 슬라이드를 복제하여 애니메이션 창에서 이 부분만 남겨놓고 모두 제거해 보겠습니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처음 애니메이션과 끝의 애니메이션을 선택을 하게 되면 전체가 한꺼번에 선택이 되고요. 오른쪽 하단의 화살표를 눌러 맨 아래에 제거의 목록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슬라이드쇼로 확인을 해보니까 회전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아야 할 그림이 보여지고 있죠. 자, 이것은 처음에 슬라이드를 복제를 할 때 원래의 슬라이드에 있는 애니메이션 뿐만이 아니고 이미지, 텍스트, 기타 모든 원래 슬라이드가 가지고 있던 요소들을 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만 지웠다고 해서 그 해당 애니메이션만 사라지게 됩니다. 그 해당 애니메이션이 가지고 있던 원래의 도형이나 이미지 또는 모든 요소들을 함께 제거해 주어야 하는데요. 홈 메뉴에서 선택의 선택창을 클릭해 주시면 모든 객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에 적용된 객체만 남기고 모두 제거하고 확인해 보니까 회전할 때 이상 없이 잘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모래시계 제작의 핵심 부분인데요. 이 부분만 이해를 하시고 반복되는 부분은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나머지 부분은 아주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창을 보면서 객체를 하나씩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선택창에서 보시면 저는 맨 위에 있는 객체를 모래 위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작업하실 때 원하는 이름으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눈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서 객체를 나타내거나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모두 표시나 모두 숨기기를 클릭해서 전체 객체를 보이게 하거나 사라지게 하여 원하는 객체만 선택해서 작업을 하거나 또는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영상에서는 도형을 이용하여 모래시계를 디자인하는 과정을 영상에 포함하지는 않겠습니다. 선택창의 전체의 객체 수가 5개이므로 원형 도형과 직사각형 도형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질문사항이 있으면 아래 커멘트란에 남겨주시면 도형 만드는 과정은 자세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선택창에서 선택된 객체는 애니메이션 창에서도 그대로 연동하여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객체를 선택하였을 때 필요한 객체만 보면서 추가하거나 제거하여 애니메이션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모래의 애니메이션은 모래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사라지는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추가해서 끝내기에서 닦아내기 애니메이션을 선택합니다. 효과 옵션에서 방향을 아래로 설정해주면 이와 같이 애니메이션이 적용됩니다. 애니메이션의 재생 시간을 5초로 설정을 해주고요. 애니메이션의 시작은 이전 효과와 함께를 클릭하여 슬라이드와 함께 실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보면 이와 같이 애니메이션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간의 모래는 위의 모래와 마찬가지로 닦아내기 애니메이션이 적용되어 있지만 위의 모래와는 달리 닦아내면서 없어지는 애니메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추가해서 나타내기에 닦아내기를 선택하여 효과 옵션에서 방향을 아래쪽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이전 효과가 적용된 상태에서 재생 시간도 1초로 늘려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보면 이와 같이 위에 모래가 떨어지면서 중간의 모래는
지속적으로 아래로 떨어지는 애니메이션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래쪽의 모래에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차례인데요. 선택창에서 눈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보여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애니메이션 창에서 개체를 선택하고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차례인데요. 이번에는 중간에 모래가 바닥에 떨어지는 그 시점부터 시작하여 마찬가지로 닦아내기 옵션으로 바닥에서부터 위쪽으로 나타나는 애니메이션이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추가해서 나타나기에 닦아내기를 선택하여 줍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시작하는 시점이 중간에 모래가 떨어지면서 바닥에 닿는 시점과 거의 일치하는 부분에서 시작되도록 위치해 주고요. 지속 시간을 위쪽에 있는 모래가 다 떨어져서 바닥이 보일 때까지 유지가 되어야 되므로 위에 모래가 끝나는 시점까지 지속 시간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을 전체를 재생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바닥에 모래가 쌓여서 남겨져 있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중간에 모래가 흘러내리면서 바닥에 쌓여서 사라지게 되는데요. 중간에 모래를 선택하고 애니메이션 추가해서 끝내기에서 닦아내기를 선택하여 줍니다. 효과 옵션에서 방향도 위에서 아래쪽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이전 효과와 함께 시작은 하지만 위에 모래가 거의 끝날 때쯤에 시작을 하는 것이므로 지연 시간을 끝나는 부분까지 맞춰주겠습니다. 재생 시간도 연장하여 약간의 시간차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애니메이션을 재생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애니메이션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업을 하시다가 애니메이션에 좀 이상하거나 부자연스러운 경우에는 시간차를 조정하여 자연스럽게 만들면 됩니다. 이제 모래가 담길 유리병을 제작하고 그 유리병에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도형을 이용하여 만드는 과정은 생략을 하고 만들어진 유리병을 보면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선택창에서 유리병만 남기고 모두 숨기기를 클릭하면 유리병만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글라스 1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왼쪽에 화살표 모양을 클릭하면 글라스 1으로 그룹으로 설정되어 있는 모든 개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씩 클릭하면서 생긴 모양을 도형으로 확인하며 만들 수 있습니다. 완성된 글라스 1 이미지를 모래 애니메이션과 함께 정렬하여 잘 배치를 하면 이와 같이 완성된 모래시계가 됩니다. 두 번째 단계로 모래시계가 회전하도록 할 텐데요. 회전하기 전에 모래시계의 모습은 1단계에서 적용된 애니메이션의 모래가 아래쪽 유리 글라스에 쌓여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글라스 2라는 이름으로 해서 아래 모래와 글라스 1을 컨트롤 D로 복제를 하여 그룹으로 묶고 글라스 2를 만들어 줍니다. 자, 이제 애니메이션 창에서 애니메이션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래시계가 회전하기 전의 이미지는 모두 사라져야 하는데요. 일단 위에서부터 적용된 애니메이션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모래는 끝내기 애니메이션으로 5초 뒤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의 모래도 맨 끝에 끝내기 애니메이션으로 적용되어 사라지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 아래쪽 모래만 나타내기 애니메이션이 적용된 상태이고 끝내기 애니메이션이 없는 관계로 애니메이션을 추가하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추가해서요. 끝내기에서 사라지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 효과 다음에 시작이 되도록 이전 효과 다음으로 클릭을 해줍니다. 지금까지 적용된 애니메이션을 선택창에서 확인을 해보면 회전하기 전에 이미지 중에서는 글라스 1만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선택창에서 글라스 1을 선택을 하고 애니메이션 창으로 가서 애니메이션 추가해서 끝내기에 사라지기를 클릭하여 애니메이션을 적용하고 이전 효과 다음에 시작해야 하므로 이전 효과 다음에를 클릭하여 줍니다. 지금까지 적용된 애니메이션을 실행을 해보면 회전하기 전까지의 애니메이션이 실행이 된 후에 모든 이미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제는 만들어진 글라스 2의 이미지를
회전시키고 사라지게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시키겠습니다. 클래스 2를 선택을 하고요. 애니메이션 창으로 가서 애니메이션 추가에 강조에 회전을 클릭하고 이전 효과와 함께 시작되도록 클릭하여 주고 회전의 각도를 180도로 시계 방향으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사라져야 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한 번 더 추가를 해줄 텐데요. 애니메이션 추가에서 끝내기에서 사라지기를 클릭하여 최종적으로 회전한 후에 모든 이미지가 사라지게 만들어 줍니다. 이제 적용된 애니메이션의 개체를 모두 선택하여 컨트롤 D로 똑같은 개체를 하나 복제를 해 줍니다. 옆에 잠깐 두고요.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정렬 위치를 맨 뒤로 보내기로 해줍니다. 애니메이션이 적용되는 개체는 그 위치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지므로 특별히 유념해서 위치해 주어야 합니다. 복제된 개체를 복사한 개체의 위치에 정확하게 위치하도록 붉은색으로 나타내지는 위치의 안내선을 보면서 드래그 앤 드랍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선택장과 애니메이션 창을 함께 보시면 똑같은 개체가 생성이 되고 그 개체에 애니메이션이 똑같이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생을 하여 확인을 해보니까 중간에 회전할 때 보이지 말아야 할 이미지가 지금 보여지고 있죠. 자, 이 이미지를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슬라이드를 선택을 하고 슬라이드를 복제를 해주겠습니다. 선택창에서 맨 뒤로 보내진 똑같은 개체들을 모두 선택하여 컨트롤 D로 복제를 해주겠습니다. 선택창에서 개체를 선택할 때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개체를 하나씩 클릭해주면 원하는 개체만큼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된 개체를 옆으로 이동시켜 놓고 애니메이션을 재생하면서 수정할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위에 있는 이미지가 재생을 하는 동안에 오른쪽에 있는 맨 뒤에 있는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보여지고 있죠. 원래는 애니메이션이 작동을 하게 되면 겹쳐 있는 이미지 중에서 한 개의 이미지만 보여지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뒤에 있는 이미지는 겹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다가 앞에 있는 이미지가 회전을 하게 되면 뒤에 남겨져 있는 이미지가 보여지게 되어서 이상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뒤에 있는 이미지 중에서 먼저 위쪽 모래에 이미지가 회전한 뒤에 나타나도록 애니메이션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위쪽 모래를 클릭하고요. 애니메이션 추가해서 나타내기를 클릭하여 줍니다. 그리고 시작 위치를 이전 효과 다음으로 앞에 있는 이미지가 회전이 끝난 뒤에 나타내도록 위치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보니까 위쪽의 모래는 사라졌는데 이전에 만들었던 클래스 1의 이미지가 남아 있습니다. 클래스 1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클래스 2의 이미지가 또 그대로 남아 있죠. 클래스 2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제 재생을 하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처음에 실행될 때는 보여지지 않고 회전을 한 후에 정상적으로 모든 개체의 애니메이션이 작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모래시계 만드는 과정을 애니메이션 창과 선택 창을 이용하여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바로 보실 수 있도록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